전남의 첫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리산 온천지구는 허술한 투자 여건과 제도로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신용카드 연체가 늘고 카드 사용액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첫 성과물인 경영 SUV 캐스퍼를 인수해 시승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체험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의 첫 관광특구로 지정되며 각광받았던 지리산 온천관광지구가 이제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실태에 전해드렸는데요.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한 관광지는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계획됐던 투자마저 무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지리산 온천관광지구의 문제점과 대책을 이형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리산 온천 관광지구에 처음부터 투자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광특구 지정 5년 뒤인 지난 2002년 온천시설 사업자가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10억 원을 들이는 대규모 사업이었는데 지역에서의 반대로 법정 다툼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이긴 사업자가 2011년 착공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에는 사업자가 수익성 등 10년 전과 달라져 버린 여건에 공사 의지를 접었습니다. 그 전에 골프장을 반대하지 않고 계획대로 골프장이 지어졌다면 주변 골프장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는데요. 관광특구 제도도 오히려 새로운 투자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빌리거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수백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만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소규모 투자로 펜션 등 숙박시설업이 가능하도록 조성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지만 너무 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에는 이제 개별 관광시설 사업계획 반영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진 만큼 공공개발을 통해 투자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가 없더라 해도 전남개발공사하고 구례군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막는 여건과 제도적 허점으로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급격하게 쇠락한 지리산 온천 관광지. 재도약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의 한 노인시설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당국이 현장 평가에 나섰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1명이 광주 북구의 한 노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 취약시설 선제검사를 통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선 오늘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9명 등 모두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광주 전남 지역 서민들의 형편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신용카드 연체액이 모두 늘었는데요. 2년째인 올해는 외식 지출 등이 급감하면서 카드 사용액도 급감했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자 1명이 쓴 금액은 평균 1,770만 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1.5% 줄어든 수치입니다. 광주 전남은 어떨까요? 지난해 광주의 1인당 카드 사용액은 1,840만 원, 전남은 1,53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광주는 광역시 중에 사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서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광주와 전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뒤 제때 갚지 못한 카드 연체액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5%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광주는 사용액이 늘어난 만큼 연체액도 늘어 1인당 340만 원으로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광주는 1인당 카드 연체액이 2019년 310만 원에서 지난해 340만 원으로, 전남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각각 3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와 생활고가
카드 연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해 상반기, 광주 전남의 신용카드 지출 규모는 9조 300억 원 정도였는데요. 올 상반기엔 지난해보다 1,100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식과 여행 등 개인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일반 식료품의 카드 구매는 올 상반기 3,9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530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음식점에서의 카드 지출은 같은 기간 무려 1,600억 원이나 줄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한 업종별 코로나19 희비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미리 체험하고 대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이 광주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호우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틀간 40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광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흙탕물이 주차된 차들 위로 떨어지고 물에 잠긴 도로 위의 버스에는 와이퍼 위까지 물이 파도치듯 올라옵니다. 폭우로 온도시가 잠겼던 그때처럼 지하철역 입구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계단을 따라 거센 물살이 쏟아져 내려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한 발씩 내딛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하차도 사고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체험시설도 있습니다. 실제 차량을 이용해서 물에 잠겼을 때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차에 물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량 안팎의 수압이 같아지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차에 망치가 있으면 창문을 깨고 가는 것도 알았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창문을 깨는 걸 알았어요. 각종 재난 상황을 미리 체험하고 대응법을 배우는 국민안전체험관이 광주 북구 오치동에 조성됐습니다. 체험관은 폭우 상황을 비롯해 산악사고와 지진, 화재안전, 생활안전 등 8개 구역 23개 체험시설을 갖췄습니다. 특히 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을 체험하는 시설이 전국 안전체험관 중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온라인과 전화, 방문을 통한 예약제로 하루 5차례씩 진행되는데 코로나19가 끝나고 정상 운영할 경우 하루 최대 900명씩 연간 27만 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관들은 일선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직접 뛰었던 사람들 또 구급대원으로 뛰었던 사람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사실을 관리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주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은 18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오는 19일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된 경영 SUV 캐스퍼를 청와대에서 인수받아 시승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내에서 캐스퍼를 인수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하는 차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캐스퍼를 구입했습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가 결선 투표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경선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득표수 1, 2위를 기록한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 결선 투표를 통해 오는 12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8명의 후보를 4명으로 줄이는 2차 컷오프 여론조사 등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요일 경기, 일요일 서울과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전국 최대 배추 생산지인 해남에 김치 전문 생산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원료로 사용해 반복되는 수급 불안과 산지 폐기를 해소하고 다양한 김치를 생산해 세계화와 국산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 황토와 해풍 등 고품질을 자랑하고 있지만 해마다 수급 불안 때문에 가격 파동과 산지 폐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모한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1회 최대 2,000톤 물량을 비축할 수 있는 대규모 저온 저장 시설을 설치해 자체적인 수급 조절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치 산업화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매년 수입되는 김치는 30만 톤 가량으로 이 가운데 중국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생산과 가공 물류 시설을 갖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배추의 판로를 넓히고 전남산 김치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합니다.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수입 김치를 대체하고 또 우리 국산 김치를 세계화 가는데 저희들이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장시설과 김치 생산단지가 조성되면 해마다 가격 파동을 겪는 농가에는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배추 생산량이 많으면 폐기하고 부족하면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김치 생산을 통해 판로를 늘리고 과잉 생산된 배추는 저장해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추를 생산하는 데만 전념할 수가 있고 이제 판로 걱정 이런 문제를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생활이 되는 거죠. 해남군은 김치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김치 제품을 개발해 부재료 산업을 확대하고 K푸드를 대표하는 음식 문화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법원이 광주시의 평동준공업 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취소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 처분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은 한류 문화 콘텐츠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참여가 보증되지 않고 아파트 위주의 개발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광주시와 사업자 간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형평성 문제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은 시정 질의에서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다른 공원지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행보증관리 부실 등으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중앙공원 1지구는 사업조정협의회를 운영해 평균 분양가는 당초보다 68만 원 낮은 1,870만 원으로 인하하고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을 당초보다 150세대 추가 공급키로 했다며 특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학동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개발 시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HDC 직원들과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건 해당 직원들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직접 철거공사 관련 지시도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해체공사 관련 지침만 지켰다면 광주에서의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경영진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순호 HDC 대표는 수사 결과 불법 재하도급이 있는 걸로 밝혀졌지만 자신이 아는 한은 없다며 현장에서 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로부터 방출 수준을 받고 있는 양현종의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리그 복귀가 예상되는 양현종은 당분간 휴식기를 가지면서 거취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프로야구 리그가 끝난 뒤 향후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